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바로 8일 오전 10시에 드디어 좋던 실성 간에 이슈가 되었던 제네시스 GV70이 공개가 되었죠. 출시 전에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역대급 디자인이다, 실내에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해 보이고 GV80보다도 더 완성도 있다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로 아프지 않게 나오면 사보고 싶은 차였죠. 물론 가격이 4천 초반을 마크한다면 이란 가정하이죠. 저의 GV70 첫 영상에서 개소세 포함 4,680만원을 예상했을 때 그 밑으로 형성될 듯 하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 5,050만원 정도나 4,950만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디젤 모델은 5,150에서 5,250만원 정도까지 시작될 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리스 차량에 3년 의무기간을 마치고 총 매입 금액의 합계 금액이었으면 했지만 억지로 5천만원 언더로 맞춘 듯 보인 것에 대한 금액에 상당히 실망이 크죠. 이런 금액의 측정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선 스팅어 2.5 터보가 3,850만원에서 시작하고 G70이 4,035만원에서 시작하기에 4,500만원 언더로 본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로운 기능의 추가와 내부 후석 승객 알림에 레이더 형식으로 바꾸고 특유의 현대 가격 측정 프리미엄을 더해버린다면 4,85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측정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팅어와는 확실한 급을 나눠야 하고 G70 페이스리프트가 2.5 엔진이 아닌 2.0L 엔진을 장착하면서도 스팅어보다 더 가격대를 높게 형성하고 있으면서 SUV 프리미엄까지 겹친다면 충분히 5천만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격, 제네시스의 어원처럼 현대 가격 측정에 신기원의 창세기가 시작된 거죠. 1편 영상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 설명과 G70 페이스리프트와의 차이를 설명했고요. 2부에서는 보다 자세한 기능이나 현재 가격이 공개되기 전에 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와 새로운 기능 설명 및 예측에 대해 있으니 한번 위에 카드를 누르거나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터치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죠. 우선 진짜 이 금액대면 차라리 독 3사의 연말 프로모션까지 한다면은 충분히 겹치는 금액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 크게 이렇게 내놓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면서 여전히 수입차보다 못한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라고 인식이 박혀버리는 것보다 대등한 입장을 가져가면서 GV80에서 소란스러웠던 점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고, 어차피 법인 차량 및 임원들 차량, 그리고 수입차보다 많은 AS 센터 및 수입차를 사기에 아직 눈치 보이거나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신혼부부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가져갈 수 있기에 과감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듯 합니다. 옵션 부분에서도 수입차의 상위 트림을 가져가는 것보다 충분한 이점이 있기에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생각하에 4,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겠죠. 그리고 개소세 인하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미리 좀 낮게 측정하는 것보다 5.0%의 개소세에서 3.5%로 인하를 연장하게 된다면 좀 더 내려가기에 더 싸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그 아슬아슬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금액 측정은 현대가 차를 만드는 기술보다 더 제일 잘하는 기술이죠. 출시가 되었으니 경쟁 차종과 금액에 대한 옵션의 비교를 하기 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원 및 옵션 등 한번 내용을 되짚어보고 가죠. 전장 4715mm이고 전폭 1910mm, 전고 1630mm, 휠베이스 2875mm의 제원을 가지고 있고요. 가솔린 2.5 터보는 2497cc로 404마력 및 43kg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고 2륜과 4륜이 선택 가능합니다. 복합연비 리터당 10.7km를 마크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주력으로 많이 팔릴 트림이죠. 다음 가솔린 3.5 터보 3470cc로 380마력 및 54kg의 최대 토크, 그리고 상시 4륜을 제공하면서 복합연비 8.6km를 마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2L 디젤 엔진 2151cc로 210마력과 45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2륜과 4륜이 가능하고 리터당 13.6km를 마크합니다. 솔직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보통 유럽에서는 디젤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기 마련인데요. 아직까지 48V가 아닌 12V의 디젤을 출시했다는 점이 좀 실망스럽죠. 또한 아직까지 오랜 시간 제작해온 내연기관의 주조 기술을 완벽하게 답습하지 못한 듯한 조립 품질 및 엔진 내구성이나 부품 내구성은 차라리 제조 공정이 더 간편한 전기차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독일 3사와 경쟁한다는 그 제네시스에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솔린 엔진은 GDI 엔진과 MPI 방식을 선택해 사용하는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 적용되었고요. 디젤 2.2 엔진은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럭을 사용하여 무게를 낮추면서 볼 베어링 터보 차저를 적용해 마찰 저감 효과로 가속력을 높여 보다 즐거운 드라이빙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0-100 5.1초를 마크하면서 상당히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줄 것이고 트림에 관계없이 소나타 N라인에 들어간 런치 컨트롤 모드를 기본 적용하였다고 하죠. 전통적인 SUV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데요. 전설의 H트랙의 험로 주행 모드를 적용하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엔진룸 이중구조 플로어 흡차음 적용으로 정숙함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만 항상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GV70보다 더 고급진 형으로 선봉에 나섰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온 GV80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에 그저 건강하게 달릴 수 있으면 하죠. 내비게이션과 전방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노면 상태를 읽어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다양한 노면 환경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는 점은 GV80과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간 것 또한 동일하죠. 그나마 젊은 층들을 많이 흡수할 N라인의 N 퍼포먼스 파츠처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패키지는 GV70을 더욱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데 특히 다들 핸들부터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3스포크 핸들의 디자인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선택 사양의 종류로는 블랙 베젤과 입체적 패턴의 다크크롬 그릴 및 스포츠 전용 범퍼 디자인, 그리고 원형 대구경 머플러와 대형 디퓨저, 스포츠 전용 19인치와 21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후륜구동의 SUV답게 오프로드 주행 성능 시 좀 더 안정감 있게 제어해주는 차동 제어 장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동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은 위 카드에 있는 소나타 N라인 편의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스팅어에 MLSD의 설명이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듯 하고요. 주행 안전 기능 역시 대부분 들어가 있죠. 획기적인 것은 없지만 GV80과 동일하게 전방 및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및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ACC가 있고요. 가장 특징 지역이라면은 두 번째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지문 인식을 통한 제네시스 카페이 및 발렛 모드가 있고요. 발렛 모드 시 일회성 지문 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민감하거나 주소 노출 및 경로 노출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좋을 듯 합니다. 게다가 벤츠 마이바흐의 레이저 카메라로 동작 인식하고 자동으로 편의성을 높여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차량 내부 레이더 센서를 통해 2열과 3열, 특히 2열에서는 어린 아기의 호흡의 움직임 차이까지 인식해 알려주는 신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있고요. 트렁크에 반려견을 놓고 내리거나 그럴 때도 단계별로 알려준다고 하죠. 신혼부부나 맞벌이 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봐주거나 할 때 특히 마트에서 정신없을 때 종종 놓치는 부분까지 케어하는 거라 쓸데없는 기능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기능임에는 확실하죠. 물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얘기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X3, 벤츠 GLC, 아우디의 Q5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볼보의 XC40까지 느낄 수 있죠. 표로 정리해봤는데 수입차와의 각 트림마다 상세 옵션 비교는 다음 GV70의 정확한 금액과 옵션가가 나오면 제작을 해볼 거고요. 이게 글씨가 상당히 작아질 수 있게 혹시나 작은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BMW X3 전장 4710mm, 전폭 1870mm, 전고 1675mm, 휠베이스 2864mm로 GV70보다는 전장 5mm가 짧고 전폭은 40mm가 작고 전고가 45mm가 더 높죠. 실내 공간에서도 11mm가 더 작습니다. 럭셔리 라인이 6410에서 665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엑스드라이브 20i가 가솔린 1998cc, 최대 출력 184마력의 연비 9.5km를 마크하고요. 엑스드라이브 20D 1995cc 190마력과 12.1km의 연비를 마크하고 6,720만원에서 7,010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현재 연말 프로모션으로 프로모션가 500에서 550만원, 딜러 추가 할인까지 한다면 약 50에서 70만원까지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잘 나가는 트림이나 색상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폭이 달라진다는 점 또한 참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 구매가가 가솔린 엑스드라이브 20i가 6,100에서 6,200만원 선에서 가능하고요. GV70이 4,900만원에 사륜까지 하면 5,300만원 정도, 가죽 옵션 300만원까지 더한다면 5,600만원 정도로 만약 HUD와 하이테크 패키지 및 반자율주행 패키지가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까지 적용한다면 엑스드라이브 20i 럭셔리 라인과 구매 차이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엔진의 배기량과 힘 토크감에서 차이가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네시스 GV70이 강점이죠. 엑스드라이브 30D M 스포츠 패키지 2993cc로 265마력과 연비 11.3km를 마크하고 있고 판매가는 8,510만원입니다. 직렬 6기통 2993cc,
265마력과 63.2kg의 최대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고요. 디젤 엔진에 리터당 11.3kg의 연비를 마크합니다. 연말 프로모션 금액 980에서 1,050만원으로 상당히 할인폭이 크고요. 추가로 50만원까지 가능하다면 최대가 1,100만원까지도 가능할 듯 하죠. 그렇다면 실구매가가 7,410에서 7,500만원으로 가능할 듯 하고요. 이는 GV70 풀옵션 금액인 7,500만원보다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다만 GV70은 3.5L 트윈터보 엔진에 더 큰 마력을 자랑한다는 강점이 있고요. 이 강점들이 브랜드 가치의 차이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죠. M40i x드라이브가 8,910만원으로 2,998cc의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387마력의 51kg의 높은 엔진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며 모든 트림과 같은 자동 8단입니다. 제로백은 4.5초를 마크하며 최고 속도는 250km를 기록하죠. 프로모션 금액은 디젤과 거의 비슷하지만 연말 프로모션 최대 할인까지 한다면 한 1,25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도 바라볼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판매가가 7,610만원에서 7,700만원의 실구매가를 예측하기에 GV70의 3.5L 풀옵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관건이죠. GV70 출력도 안돼, 브랜드 가치로도 안돼. 다음 벤츠 GLC 클래스입니다. 전장 4670mm, 전폭 1900mm, 전고 1640mm, 휠베이스 2875mm로 가장 GV70과 크기가 비슷하죠. GLC 220D 포매틱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으로 1950cc 194마력을 마크하고요. 상시 4륜 방식의 구지트로닉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6,840만원으로 보통 프로모션 금액은 200만원 정도 하고요. 벤츠는 보통 연마감을 2주 정도 빨리 하니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딜러 할인 추가로 50에서 80만원 추가로 바라보고요. 실구매가 6,580만원에서 6,640만원 정도 할 듯 합니다. GLC300 포매틱 직렬 4기통 1991cc로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자동 9단에 9.8L의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8마력에 37.7kg의 출력과 토크를 마크하고 있고요. 제로백 6.2초를 기록하는 제원을 보여줍니다. 상시 4륜 적용이고요. 가격이 7,080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프로모션이 많아야 2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풀옵션가로 7,600여만원을 기록할 듯 합니다. GV70 3.5L 터보 풀옵션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가격 면에서이고 실제로 3.5 터보 엔진과 4기통의 2000cc 엔진의 갭이 존재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차이입니다. 가슴 속에 새겨진 삼각별의 유형이죠. 다음 아우디 Q5 전장 4665mm, 전폭 1900mm, 전고 1670mm, 휠베이스 2821mm로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크기를 보이고 있고요. 45 TFSI 꽈트로 1984cc고 가솔린 싱글터보 252마력과 37.7kg의 연비는 10.3km를 마크하고 있고 제로백은 6.3초입니다. 판매가는 6,070만원에서 6,365만원이고요. 프로모션가 830에서 870만원, 딜러 추가 할인까지 한다면 30에서 50만원까지 추가로 가능할 듯 하죠. 실 구매가는 5,100에서 5,500만원으로 보입니다. GV70이 상당히 긴장해야 할 금액이죠. GV70은 4륜을 따로 395만원 정도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40 TDI 꽈트로는 1968cc 디젤 엔진에 190마력과 40.8kg의 최대 토크를 보이고 제로백은 8.1초입니다. 연비는 리터당 12kg를 마크하고요. 6,365만원에서 6,660만원에 판매 중이죠. 최대 프로모션가 약 1,000만원을 적용하면 5,350에서 5,650만원 정도로 될 듯 합니다. 아우디는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 연말 프로모션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라고요. 50 TDI 꽈트로는 2967cc 디젤 엔진에 286마력, 63.2kg의 두터운 토크와 함께 제로백 5.9초를 마크하고요. 최고 시속 237km를 보입니다. 모든 트림엔 상시 4륜과 7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7,739만원의 판매 가격을 보이지만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6,750만원 정도고 고배기량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디젤 엔진이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6기통이라 좀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굉장히 두터운 토크를 자랑하기에 강점을 보입니다. GV70 최대 금액인 7,500만원 보다도 더 싼 금액이기에 금액적 메리트도 상당하죠. 마지막으로 볼보 XC40 심플합니다. B4 AWD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터보 엔진으로 197마력과 30.6kg의 토크를 가져가고요. 리터당 10.4kg의 연비를 마크합니다. 안전자율답게 최고 시속 180km로 리미트를 걸어놨죠. 상시 4륜의 아이신 자동 8단 미션을 사용했고요. 금액은 4,670만원에서 5,130만원에 판매합니다. 최근 볼보 차량의 대기행렬이 굉장히 길죠. 특히 XC90의 박지훈 아나운서의 사고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자동으로 엄청난 파장의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할인가는 없으나 기본 차량 금액이 저렴하기에 독일 3사에 준하는 인기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봐도 제네시스
GV70이 결코 싸게 나온 것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GV70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게 이 금액을 통하여 기아차의 K7 풀체인지 모델인 K8의 기초적 금액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죠.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인상을 보지만 전 네이밍 변경과 더 커진 차체로 인하여 약 350만원 정도가 인상된 2.5 가솔린 깡통 트림의 시작가가 기존 판매가 3,244만원에서 변경될 판매가가 3,550만원에서 3,650여만원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이런 제네시스 GV70의 가격 형식이라면 어쩌면 3,700만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측정된 GV70. 과연 이 금액대가 배짱일지 아니면 정말 이번만큼은 럭셔리 브랜드 값을 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공장 분리가 안 된 지금 솔직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에서부터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될 텐데 10분 미만 1개, 10분에서 20분 2개로 구글 애드센스에서 측정이 됩니다. 5초에서 15초 광고 영상까지 좀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들을 스킵 없이 2번, 즉 앞에 한번, 중간 한번 이렇게 해서 30초의 시간의 투자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정보와 발전한 채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이런 광고 시청까지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그동안 믿고 구독해준 구독자 여러분과 구독 예정이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 정말 조심하십시오.